선거 인물 열전 세 번째 인물 키워드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덕분에 이겼다와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다. 이런 이야기가 양쪽에서 저는 다 들리더라고요. 어느 쪽이었다고 보세요? 좀 선거가 어려워진 건 있는 것 같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른 민주당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호남에서 30% 득표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호남 결집 가져온 거 아니냐. 호남에서 아니 저런 정도 그거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여론으로 민주당 결집력을 높였다? 결집. 우리가 8% 이긴다 하다가 이제 10% 이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8 내지 10%? 그럼 나 안 찍어도 이기네 하고 안 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거는요 절박해야지 이기거든요. 저희가 저희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굉장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80번 이상 지원 유세했어요,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미친 듯이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깨알 홍보를 이렇게 하시고. 예, 그리고 홍보해야지. 저도 했다고. 링거까지 맞으면서 나중에 너무 아파서. 눈물 글썽이고 계세요. 이준석 당대표가 뭐 재기발랄하고 또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역시 경험과 식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서투름이 많다. 10% 발언했을 때 그럼 민주당에서는 다행이다. 저런 발언해서 막 이런 분위기. 뻥이다 뻥인 거 틀림없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뭐 액면고대로 믿을 수도 아니 없지만. 뻥은 아니었대요. 진짜 그런 데이터가 여연에서 아이 나왔대요. 그건 저희들도 데이터 있는데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선거에 어느 게 도움됐냐 안 됐냐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못한 거는 국민이 힘에서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까지 시켜준 그런 차원에서는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는 갈라치기. 특히 여성 혐오를 편승해서 20대 남성들을 표를 결집하려고 했던 전략. 설사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악행은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에게 소구하기 위한 타겟팅 선거 운동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갈라치기로 변질된 부분이 일부 있고 예컨대 여성가족부 폐지는요. 전체적인 국민들이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안 했거든요. 예컨대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뭐 피해 호소인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오히려 같이 그거에 편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폐지 찬성이 더 높았어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20대 남성들한테 타겟팅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에 계속되는 행보는 타겟팅을 넘어서 갈라치기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처음에는 좀 재미를 봤죠. 20대 남성들 일부지만 그 국민의힘 쪽으로 몰려가서 지지도도 높이고 윤석열 지도 확 올라가는 시점이 예. 있었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 일곱- SNS에 딱 예. 홍보했을 때. 아니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뭐 미흡해서 그걸 보강한다면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그런 건 저희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로 딱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나가니까 결국 20대 남성들의 젊음들을 말하자면 부추겨가지고 지지표를 얻겠다는데 그게 정치 기존 선배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또 억울한 게 있을 거예요. 선거 끝난 다음 날 바로 광주로 내려가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뭐 당선 사례도 하고 감사 인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당내 분위기는 좀 싸늘한 게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당과 합당이라는 변수와 맞물려서 당 지도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다 피해 가시는데요. 잘 자꾸 몰라요. 원해라고. 원해라서 몰라요. 제가 전당대회를 뭐 원해다 백이종군이라서 잘 모릅니다. 이상희는 원해. 어떻게 보세요? 저희 당 좀 진단해 보세요. 합당이라는 절차를 밟는데 기존의 당대표가 계속 갖고 있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죠. 뭐 전당대회를 새로 치러서 당대표를 새로 뽑는 절차를 하던가 한번 해볼 만도 할 텐데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이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근데 뭐 선거라는 건 메커니즘에서는 늘상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전공법으로 해서 나가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저 나경원 대표께서 다시 한번 이번에 당대표 도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선거 안 합니다. 전 다음 2024년 동작구 국회의원 선거를 할 겁니다. 아, 그 전까지는 어떤 선거도 없습니까? 선거 안 합니다. 이제. 아, 혹시 지방선거에 뭐 출마하시거나 이럴 가능성 전혀 없어요? 지방선거에 뭐 서울시장 경선이나 서울시장 선거에 늘 출마했던 사람이 어디 또 갑자기 다른 데 나가는 게 좀 명분이나 모양이 좀 안 좋지 않나요? 예. 그렇다고 뭐 그럼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나가봐야 되나? 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아, 그렇죠. 긴장하겠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놔야지 좀 잘할 것 같아. 동작구에 모래도 가져오려면. 아, 서울시장 생각 조금 있으세요? 제가 볼 그 때 있으신데 1년 하셨기 때문에 쉽겠어요. 묻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정치인은 계속 도전해야 된다. 계속 근데 도전을 해야 계속 하니까. 도전하는 것도 이번에 80번 유세하고 났더니 진짜 힘이 빠져갖고 요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지금은 아무 생각 없으신데 60일 후는 지금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정치인 말은 우선 믿으시면 안 되고 아 진짜 끝까지 들어보셔야 진짜 되고요. 어디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워낙 많이 다녀갔고요. 아, 이야기가 좀 지금 희한하게 샜는데요. 다시 합당 이야기로 와서 흡수합당인가 1대1 합당인가 그러니까 당대당 합당인가 이 문제는 당에 상당히 큰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나 큰 의원님. 갈등이죠. 큰 갈등이고 사실은 이제 지금 단일화를 했는데 이거 이제 그 나머지 이행하는 과정에 참 어려운 부분도 많겠더라고요. 예, 사실 합당 후에 전당대회를 새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본적으로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또 2년을 그 임기를 보장해 네네. 달라 그럴 거고 그래서 적절한 뭐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타협점이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2년 임기 나는 다 가져갈 것이다. 따라서 흡수합당밖에는 안 된다. 그리고 합당은 당대표가 끌고 가는 것이지 당선인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이 상황에서 타협점이란 게 있을 수 있나요? 물론 이 당대표가 하겠죠, 합당은. 뭐 최종 뭐 서명을 하는 건지 결정이라기보다는 서명을 형식상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당과 또 대통령과 뭐 이 관계가 서로 남남은 아니고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율을 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일화 그리고 합당의 합의가 아주 급조한 것이고 졸속부실이고 어허. 매우 취약한 구조다. 아, 깨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다르거든요. 더구나 이제 선거 끝난 이유는 더 달라지죠. 아,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 예, 그렇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본능에 가까운 거고 결국은 깨지는 수순으로 갈 거라고 아니, 보시는 뭐 거예요. 그렇게 필연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고 법안을 그렇게 그런 만큼 내놨지만 매우 취약한 구조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전하고 선거 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그쪽을 선택 안 하고 이쪽을 선택한 것은 이쪽이 더 믿을만했다. 보는 거죠. 무슨 좋은 법 안 해놓으면. 아니 저는 두 분이 결국 단일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결국 무슨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서류가 뭐가 중요합니까? 종이 쪼가리. 저도 여러 번 단일화했는데. 그게 정치는 우선 정치인들끼리 하는 대화를 그냥 말로써 나 믿어. 당신 말 믿어.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로 넘어왔는데요. 금요일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시더라고요. 약간 어색하게. 어색한 손잡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색한 손잡음. 꽤 어색했어요. 꽤 어색했어요. 너무 귀여운 표현이세요. 인수위원장을 맡고 내친 김에 국무총리까지 가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계속 모르신대요, 오늘. 계속 모르는데 저는 이제 아까 그 합당 문제는 그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3당에서 해서 계속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우리 당의 나중에 대선 후보가 꿈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걸 취할까 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요.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안철수 그 후보에 대해서 썩 그렇게 아주 좋은 호감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게 안철수 후보의 그런 갈팡질팡 오락가락 또는 매우 불투명한 이중적 그런 더블 플레이는 매우 지탄받아 마땅하고 자기가 뭐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억에서 없어주길 바라는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국무총리 인준 네.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반대입니다. 아니 국무총리 인준 근데 안 시켜주면 이게 첫 시작부터 발목 잡는다 또 이런 아니, 소리가 나올 수 있. 다른 사람 아세요? 그 저는 아까 국민들께서 저 하면 된다.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행보, 그런 오락가락 그리고 예. 국민을 어쩌면 농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자 나경원 의원이 이제 국무총리 감이긴 하시지만 만약 이제 사양하신다면 안철수 후보가 갈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상민 의원의 신랄한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그냥 선뜻하지는 않습니다.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총리로 올라와도 결국은 정치적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 어느 쪽 분석에 의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그래도 처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할 거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고 예. 아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 뭐 지방선거에서 이게 이러니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렇게 정무적인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뭐 당 전체의 의견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매우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농락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면 안 돼. 저는 단일화 할 수 있어요.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찍 하든지 완주를 하겠다 고집 피우든지 뭐 혼자 말하자면 북치고 장가치는 그런 장난은 하지 말았어야죠. 마치 무슨 큰 구사작전을 해서 성공을 이룬 것처럼 하는 그 행보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정치인이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뭐 내가 단일화 많이 같은 도와주죠. 그리하여 국무총리는 나경원입니까?